허리님이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세계 여행 중인 여행자분이 이제 제 이론을 갖다가 실천해 보시는 실습기를 좀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수강 후기 겸 상담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전 여행한 지 7개월째 접어들고 많은 수의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서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실험해 볼 기회들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백패커, 이 세계 여행자의 그 장점인 것 같아요. 만남과 이별이 잦다는 것. 어차피 서로 갈 길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상대방이 더 아쉬워하더라고요. 기술을 쓴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너랑 있어서 좋다고 말하고 뭐 싫으면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더군요. 이전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해가면서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상대방 얘기에 진심으로 궁금해 해주면 굳이 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신나서 털어놓습니다. 그래도 뭐 미러링 같은 방법은 의식적으로 좀 쓴다고 해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미러링이라는 건 뭐냐면 뭐 미러가 영어로 이제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턱을 개고 있으면 상대방도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다든가 이 심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꼭 안 하셔도 돼요. 미러링의 효과는 뭐냐면 상대방과 비슷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좀 더 공감대를 빨리 쌓을 수 있는 행동적인 기술이에요. 아무튼 이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제가 얘기해 주는 거 듣고 사용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애고 사람이고 진심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씩 깨달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 스리랑카에 있을 때 덴마크에서 온 30살 여자애를 만나 같이 6일 정도 여행을 했어요. 저는 6일 후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가고 그 애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세이셸 제도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죠. 연애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잡기술을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아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퍼리 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혹시 사각형이 좋아 원이 좋아?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호기심 유발 기술이에요. 상대방에게 사각형이 좋아 원이 좋아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난 사각형이 좋아 그러더니 오히려 딱 되묻듯이 너는 홀수가 좋아 짝수가 좋아?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하퍼리님이 좀 놀랐대요. 이런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이러면서 의아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벨라루스에 있는 여자애도 이런 기술을 알더랍니다. 이게 무슨 프렌치 퀘스천인가? 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는 은근 유명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있대요. 예. 물론 평소에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서 홀수라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을 소개시켜 드렸을 땐 호기심 유발 기술로 상대방에게 너 홀수가 좋아? 혹은 짝수가 좋아? 이 기술로 얘기해줬죠. 상대방은 홀수 근데 알았어. 우리는 그러고선 패스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거 물어봤는데 라고 해서 쫓아다니게 되는 아주 초급적인 그런 호기심 유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중간에 만나서 내내 함께 다니던 벨기에 남자가 있는데 살짝 그 친구를 이용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어요. 그에게 뭔가 자연스러운 터치나 대화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 예전에 나는 질투심을 느껴 혼란스러워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수의 이성을 옆에 두면 유리하다는 것도 이거 프리셀렉션 기술이죠. 눈앞에서 잦은 터치나 대화 중에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도 뭐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대화가 재미있나 보다 하고서 반응을 안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나만 무시를 하는 기술을 갖다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네거티브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다 친절하게 대하는데 한 사람에게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고 왜 나는 무시하느냐고 어필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항의를 하는 행동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상대방과의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스나이핑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네거티브를 잘하는 사람이 연예인 중에서 신동엽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갖다가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나이핑 네거티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우리 모임에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연애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예,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얘가 이런 기술을 쓰는구나. 이 정도 알고선 그냥 패스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물론 이건 이틀째였고 3일째 썸을 타다가 4일째부터는 같은 침대를 썼습니다. 오,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여자가 하고 싶은 걸 배려한답시고 쫓아다녔겠지만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고 개인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하는 식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따라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마라 이런 식으로요. 예. 6일째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기차 플랫폼으로 달려갔더니 뒤에서 다급하게 see you somewhere라고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한번 돌아서 손 흔들고 바로 떠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을 내가 얼마나 편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에게 쫓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이런 일도 하잖아요. 남자분이 이 여자를 되게 쫓아다니고 귀찮게 굴었다면 막 호감을 어필하고 부담스럽게 행동했다면 이 여자가 이렇게 기차 플랫폼까지 쫓아와가지고 see you somewhere라고 얘기도 안 했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 세상의 원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은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연애 관계가 마음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던 것 뿐이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편안하게만 대하면요. 이런 식으로 유지가 원래 잘 됩니다. 자, 약점을 내보이는 게 꽤 좋은 전략이라는 것도 깨달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인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도 털어놓았더니 깊은 래퍼가 형성된 듯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매력 어필이라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한 신뢰관계나 감정의 연결고리를 쌓는 래퍼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늘상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2달 동안 배를 타고 섬들을 가로질러 가고 저는 유럽을 향해 갑니다. 뭐 언젠가 만날 수 있겠네요. 그녀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항해하는 내내 널 생각했다면서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러쿵저러쿵 늘어놓았습니다. 어우, 대단히 적극적이네요. 저도 언젠간 그녀를 다시 보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는데 연락을 계속하는 건 별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랑 연애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늘어지는 대화만 되다가 말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면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런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 오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SNS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막 나에게 연락이 오면 내가 매일 이어나갈 필요는 없고 바쁘면 안 보면 돼요. 예, 우리 여행자잖아요. 여행자도 아니던 여러분들이 장거리 연애가 된다면 사실 그 보든 안 보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퍼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와 뭐 사귀자 이런 얘기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여자가 나를 떠날까봐 이걸 받아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화는 늘어지고 계속 비위 맞추고 상대방 눈치 보는 것처럼만 느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헤어짐이라는 게 또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미리 얘기를 할 거는 없어요. 근데 관계 자체가 이제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저였으면은 그 상대방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고 해도 무시했을 겁니다. 예. 별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뭐 보름마다 한 번씩 연락 주고받고 뭐 이러면 상관없잖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텀을 내가 정해서 이야기만 해주면 되지 굳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는 연락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한 2, 3일 주기로 연락을 합니다. 영상통화도 가끔 하고요.
일단 좋은 감정이라 답장도 해 주고는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몰디브에 요트를 타고 갔다가 출항정지로 갇혔고 저도 이집트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뭐 근미래에 만날 수 있을지는 참 미지수 같아요. 뭘 봤는지 뭘 했는지 장문으로 써서 보내길래 가끔 그냥 씹습니다. "얘 봐 이미 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 상황이 코로나 봉쇄로 저도 지금 있는 마을에서만 지내는 중이라 저 좋다는 사람 받아주고는 있는데 단호하게 끊기가 망설여지는군요. 올해 말 겨울쯤에 같이 캐나다의 북극 쪽을 지나 알래스카를 거쳐가는 요트에 올라탈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이런 게 있는데 어떡할래?"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전까지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고 계획하길래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기간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을 딱히 안 하는 게 좋죠. 서로 정말 좋아하더라도요. 확실히 떨어져 있으니 흥미가 좀 죽네요. 관계 냉동 보존하기? 뭐 그런 혹시 관계를 다루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여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내가 이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퍼리 님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나 봐. 흥미가 떨어지면 흥미가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적당히 예의상 뭐 지금 뭐 여행 중이라서 뭐 바로바로 답장 못 해도 이해를 해 달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 되죠. 예. 심심할 때 연락 주고받으면 되죠. 왜 이게 문제죠?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장거리 연애를 했을 때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장거리 연애를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좀 줄어듭니다. 지금도 요 하퍼리 님 이야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관계가 많이 사라져 있어요. 실제로 그 여자랑 만나 가지고 뭐 잠자리를 하거나 뭐 섹스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하퍼리 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이렇게 만나서 대면하고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아니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만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음식이랑 똑같다니까. 내 옆에 항상 있어. 그러면 '아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먹을 수 있구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에 대해서 흥미도 돋고 걔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든 이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음식이 저기 멀리 브라질에 있어. 그러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퍼리 님이 딱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인간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내면 세계의 얘기인데 요걸 너무 마음의 문제라고 막 치부하면은 또 할 말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 아니라고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니까요. 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좋냐? 그런데 뭐 연락을 하시면 하시는 거지만 사실 서로에 대한 속박만 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떨어져 있을 때 연락은 하셔도 돼. 하지만 뭐 연락이 오는 걸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서로가 속박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로가 인연이 됐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게끔 그걸 열어 놓는 거지 상대방이 연락 오는 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한국 돌아가면 한 3년 정도 알던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기준에 좀 맞는 편이래요. 기준에 맞는지는 만나 보셔야 되고요. 예. 거의 9 개월 정도 보진 않았지만 간간히 연락을 하긴 했는데 지인 작업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미 카테고리화된 이미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지만 기준은요. 만나 봐야 되는 거지 기준이 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외모적인 기준인가요? 외적인 기준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프레임 이론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외모만 보고 만나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맞는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로 사귀었을 때 이미지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는다고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천방지축으로 나돌고 여행만 돌아다닐 것 같고 뭐 클럽에서 만나면 맨날 클럽에만 나갈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럽에서 만나더라도 내가 만나 가지고 "아 나 클럽 다니는 거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기준을 맞춰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고 '아 쟤는 클럽 죽순이네.' 아니면 '쟤는 클럽 죽돌이네.' '쟤는 클럽에 돌아다니는 애니까 약간 양아치나 뭐 약간 쉬운 여자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랑은 전혀 겉으로 보여지는 성격이나 겉으로 그 여자가 철벽 친다고 해서 내가 만났는데도 계속 철벽 칠 거예요? 아유 그렇게 보기가 너무 힘들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가 실제로 만났을 때는 정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을 겉으로만 맨날 보잖아요. 겉으로 보여지고 초반에 한 행동과 앞으로 사귀면서 할 행동들은요. 정말 다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준에 맞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직 사귀어 보시지도 않으면서 기준에 맞다 안 맞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자, 지인을 작업하는 방법이 따로 있냐? 없습니다. 예, 지인이든 길거리 만나는 사람이든 연락해서 데이트하고 대화의 테크트리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인을 작업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을 작업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지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생판 길에서 이제 헌팅해 가지고 번호 딴 여자는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판 지인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각인을 하겠죠. 이걸 카테고리아라고 하죠. 나의 모습을 규정 지을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만 보고. 하지만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는 행동들도 보고서는 카테고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은 차이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건 지인들은 접근할 때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작업을 하거나 마음에 드는 남자애를 작업을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작업을 할 때 보시면 내가 그 좋아하는 상대방에게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접근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애들에게는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해. 근데 걔한테만 한다. 부담스러운 행동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작업법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정말 머리로는 좋은데 나에게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쫓아다니는 행동으로밖에 여기지가 않습니다. 그 지인을 작업을 할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교적으로 해서 같이 여럿이서 또 만나고 따로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사교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상대방도 안심하고 만납니다. 내가 아 이게 사교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작업하는데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도 되고. 이미 카테고리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카테고리화가 그러니까 이미 규정화되는 게 있지만 여행 갔다 오시면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걸 재카테고리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9개월 정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재카테고리화가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친구가 내가 원래는 되게 찌질한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뭐 9개월 정도 세계 일주를 하더니 갑자기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떡해요? 처음엔 당황스럽겠지만 그걸 갖다 재카테고리화를 하죠. 재카테고리화라는 게 당연히 일어났겠죠. 세계여행 갔다 와 가지고 사교성이 좋은 친구가 됐어. 그러면 사교성이 좋은 친구가 됐다라는 걸 인식하게 될 거 아닙니까?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보는 사람을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태도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재카테고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카테고리화 이론을 가지고 제외를 하시잖아요.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이빠이. 네.